자, 오늘은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중국이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항이란 건 바닷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가 됐다는 거는 조금 발전했다. 나라가 조금 전보다는 현대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역사에서 근대화는 이제 다른 서양의 세력들이 지배하거나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일단은 한번 봅시다. 배경은요, 우리 이제 중국은 그 당시 청나라였고, 청나라하고 영국이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역 그 제품 중에 차 마시는 거, 비 하면 비단이에요. 비단이라는 그 실크, 다음에 도자기, 이러한 어떤 고가의 아주 좋은 물건들을 영국에서 많이 사갔어요. 많이 사갔는데 그 대가로 그럼 영국은 그 대가를 줘야 되니까 은을 이제 청나라에게 계속 납부를 한 거지. 이러한 무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국이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적자가 많아지니까 이 무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원래는 요렇게 검정색으로만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게 팔았어요. 아편은 약간 중독성이 있는 담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팔아서 청나라에 밀 수출 몰래 팔았거든. 그러다 보니 이 아편에 계속 사들이는 청나라는 이제 은이 영국에게 유출이 되게 되고, 또 영국은 인도도 그 면직물을 판매해서, 영국이 왜 산업혁명 성공했죠. 그래서 면직물을 판매해서 인도에도 산업에 타격을 주거든. 이런 식으로 좀 적자를 해소하고 이익을 보려고 했던 이러한 무역 체제를 우리가 삼각무역이라 그래요. 삼각무역, 삼각형이니까. 그지? 원래는 이렇게 한쪽으로 쌍방으로만 돼. 이거 편무역이라고 하고, 이 편무역 체제에서는 계속 적자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각무역이란 걸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이 이렇게 팔다 보니 청나라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임칙서 라고 하는 관리 이름이거든. 를 청나라에선 파견을 해서 아편을 다 불태워라, 이러한 이제 명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아편을 불태우고 아편 단속에 나서자 이제 영국이 그걸 핑계로 쳐들어와. 그게 1차 아편 전쟁이에요. 1차 아편 전쟁의 시기가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요 시기고요. 1840년에서 42년 동안 일어났고,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청나라 졌어. 청나라 지고 나서 이제 영국이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는 게 난징 조약이고요. 청나라의 난징이란 걸 체결했죠. 난징 조약이고, 그 난징 조약의 내용은 일단 총 1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배상금을 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콩이라는 땅을 알고 있죠, 얘들아? 홍콩을 이 당시 이제 영국이 가져가요. 할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를 개항해라. 항구를 개항하는 게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그 다음에 공행이라고 하는, 공행이 뭐냐면 이제 영국이 무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못했거든. 이 무역 체제 안에서는 공행이라고 하는 애를 거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역을 대신해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걸 없애라, 우리 자유롭게 무역하자, 이런 것들이 난징 조약이었고, 이런 걸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죠. 어쨌든 성격상 불평등하잖아, 그치? 이러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적자에서 해소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청나라와 무역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아. 그래서 한 번 더 2차 아편 전쟁이 터지는데, 2차 아편 전쟁은 여기에 요 시기 1856년에서 60년 사이에 일어났고, 배경은 영국에서는 이제 불만이 많았거든, 아직까지도. 그래서 무역을 좀 더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청나라는 지금도 손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보다는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면서 이제 이러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에로호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에로호가 이제 뭐냐면 청나라의 관리가 에로호라고 하는 배에 타서 영국 배예요.
이걸 타서 이제 밀수, 청나라가 이제 아편 밀수를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 그치? 그 혐의로 이제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리고 영국 사람들 체포하고 이랬던 사건이야. 어쨌든 영국 국기를 내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자기 혼자 오지 않고 프랑스하고 같이 와요. 프랑스는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죽었거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와서, 이게 이제 프랑스라고 해야겠지? 같이 와서 이제 싸워요. 그럼 당연히 이기겠지, 또 이기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는 그 텐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요. 첫 번째는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은 이제 10개 항구를 추가로 더 개항하자라는 것과 크리스트교를 포교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리고 외국에서 공사라고 하면 이제 외국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외교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외국 공사를 그 베이징에다가 베이징에다가 주둔 거기 살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또 한 몇 년 지나서 바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요. 이것은 이제 텐진 조약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땅들, 주룽반도, 연해주 같은 땅들도 가져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바로 아편전쟁이었어. 자, 아편전쟁은 배경 알아야 되고요.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떠한 조약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 아편전쟁은 끝났고요. 그 사이에 1, 2차 아편전쟁 사이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 이렇게 그치? 요 시기에 일어난 운동이 요거예요. 요거 51년부터 64년 사이에 일어난 운동이 바로 태평 청구 운동이에요. 태평천국 운동은 말 그대로 태평스럽고 천국 같은 나라를 세우자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배경이 계속 배상금을 영국에게 또는 프랑스에게 내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요. 이 배경에서 이제 그 상제회라고 하는 약간 종교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종교단체인데요. 이 종교단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홍수전이었어. 사람 이름이에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상제가 하나님이란 뜻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고, 어쨌든 그러한 영향을 받은 종교고, 이 종교를 조직해서 이제 백성들을, 농민들을 모아서 이제 구호를, 중요해요. 멸만흥한. 이게 뭐냐면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한족의 국가를 부흥하게 하자 이런 뜻이고,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만주족의 국가가 청나라야, 얘들아. 청나라가 만주족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청나라 멸망시키고 우리 다시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우자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있어. 개혁의 내용은 전족을 금지하고, 이 전족이 이제 뭐냐면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발 크기에 대해서 좀 제약을 많이 했어. 어릴 때부터 여자 발을 헝겊으로 막 감아가지고 여자 발을 많이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악습이에요. 이게 악습인데 그런 거 없애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 토지균분.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는 거 어쨌든 농민의 위주의 개혁 정책이지. 그리고 뭐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러한 이제 운동이고,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건 근데 진압당했는데 증국번, 이홍장 같은 신사가 이제 청나라의 지배층이거든. 어쨌든 그 신사층들이 쓰는 의용군은 이제 걔네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는 뭐 의용군이라고 배우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걸 향용이라고도 배워요. 어쨌든 이러한 돈 주고 쓰는 임시 군사 조직,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약화되고 좀 진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때 근데 굉장히 위세를 떨쳤어요. 이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요때 요 시기, 초록색 좀 더 진한 색 있죠? 초록색 좀 더 진한 색. 선생님은 이거를 하늘색으로 할까요? 여기 요 시기에 일어났던 운동이 있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죠. 이게 바로 요 운동인데, 요 운동의 이름은 양무운동. 양무운동이야. 양무운동은 이제 말 뜻은 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서양 무기 받아들이자, 이러한 운동이고, 이 운동을 일으킨 배경은 지금 어쨌든 요 앞 시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1, 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이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진압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무기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나라의 무기는 좀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서양의 무기를 좀 받아들이자 라는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애들이 신사층의 의용군 증국본 이홍장이었지. 그러니까 직접 진압에 나선 사람들이 특히나 이게 더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한인 신사층에서 그 의용군들이라든지 이런 특히 이홍장이 주도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호는 중요해. 중채서용. 이게 뭐냐면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쓰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본질은 중국에 있되, 그냥 실질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본질이 아닌 그 이외의 어떤 실제적 용도로서 실용적으로 쓰는 거는 서양 걸 받아들이자, 뭐 이러한 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부국강병, 이거 이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힘센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리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했던 일은 이제 군수공장을 만들어. 파란색으로 쓸게요. 군수공장인 건 이제 무기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나라를 이제 힘세게 하려면 군인들이 힘이 세야 되니까 육군과 해군을 근대식으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회사, 조금 발전된 회사를 만들고, 또 광산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이제 채취해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신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학생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개혁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수파가,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애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고, 또 이게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이제 한계점이 있고, 그 결과로 어쨌든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 청일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운동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양무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는 변법 자강운동.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것은 이것도 한자인데 변하는 거야. 법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변하고 스스로 강해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법까지 바꾸겠다라는 것은 제도적인 것까지도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것의 배경은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라는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좀 더 근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캉유웨이, 양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개혁적인 성향이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거든. 그래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라는 근대적 개혁 운동을 성공시킨단 말이죠, 일본이. 이것을 모방해서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입헌군주제도 하고, 이게 뭐야? 왕이 있는데 그것도 또 법이 있어서 왕권의 제약이 좀 있는 그런 제도거든. 이런 걸 도입하고 의회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들은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아요. 황제가 신임을 많이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개혁을 해요. 그래서 과거제도 개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도 실시해요. 그다음에 상공업을 육성해. 상공업은 상업과 공업을 합친 말인데, 물건을 사고 팔고 만들고 이런 걸 육성하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행정적인 뭐 교육적인 경제적인 방면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실패해요. 왜냐면 서태후가 이제 유명한 그 청나라에서 중국 역사상 꼽는 뭐 악녀 중 하나, 뭐 이렇게 꼽는 그 여자 황제, 후궁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자 황제가 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보수파거든. 변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반발해서 이제 진압을 해가지고 100일 만에 끝났어요. 이게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게 일어난 해가 1898년인데 1898년이 무술년이었거든, 요 해가. 그래서 우리가 변법 자강 운동 말고도 무술개혁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같은 흐름 속이에요. 지금 흐름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는 서양 열강들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힘센 나라들이 계속 침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각종 이익이 되는 권한, 이권이라고 하죠. 이권을 침탈하다 보니 이권을 가져가는 상황인 거야. 그러고 나서 또 그 상황에서 외세가 점점 싫어지는 기운이 청나라에서 이게 생기는 거지. 이러한 배경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의화단 운동이고, 의화단 운동이 뭐라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구호가 서양을 멸망시키자 이런 거기 때문에 청나라를 다시 부양하고, 그러니까 세우고 서양을 멸망시키자, 이게 이제 부청멸양이라는 구호예요. 그래서 반크리스트교 운동, 반외세 운동 또는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 해. 이런 것들을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일단 서양 세력들이 세운 여러 가지 근대적인 기구들도 있죠. 뭐 철도, 교회, 전신주 이런 거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서양 선교사나 외교관들도 살해하고, 이러한 좀 극단적이면서 굉장히 서양을 싫어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에 이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8개국 연합국, 그러니까 서양에서 8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들어와요.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의화단을 진압하게 되고, 진압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조약을 체결해요.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는 게 신축 조약이라고 하고, 신축 조약의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축 조약에서는 외국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국 공사관이 주둔했었는데, 이제는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먼 일이 터지면 자기들이 직접 진압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나타나지.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아졌다, 흐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욜로 가는 건데요. 이후에 이제 1905년이 시간이 흘러요. 1905년이 되어서 1905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공부를 잘했던 지식인들 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중국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이때 당시에 순원이라는 지식인은 삼민주의를 내세워서, 삼민주의는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민족, 민권, 민생. 우리가 다시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힘을 키워야 한다, 뭐 이런 거야. 이걸 이제 민족, 민권, 민생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민족은 당연히 민족주의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이제 한족을 다시 살리자, 이런 거야. 청나라의 그 만주족은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 이런 거고, 민권주의는 이제 백성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은 공화정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표를 뽑자, 이런 거지. 대통령제와 같이 그런 거. 민생주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거기 때문에 토지 개혁에 대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장한 순원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1905년이고 그래서 이 혁명단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결국 이 단체의 목표는 공화정을 세우는 것이지. 요거 대표, 우리가 직접 대표를 뽑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청나라 정부가 개혁 시도도 있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이제 뭐 광서신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나라의 정부 내에서도 개혁을 하려는 좀 노력을 해. 뭐 법을 만든다든지 재정을 약속한다든지, 만들진 않았고요. 약속을 하고 뭐 근대적인 여러 가지 군인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약속을 하는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몇 년 흘러서 정부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청나라 정부에서 돈이 좀 부족했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민용철도를 국가 소유화하려고 시도해요. 이걸 국유화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걸 국유화하는 거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인데, 이때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이거를 철도를 국유화를 해서 그 철도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어.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걸 알게 된 농민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농민들이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왜 이래?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우창봉기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그때 그 앞에 순원이 삼민주의 주장하면서 이제 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의식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원의 삼민주의가 어떤 새 구호가 되는 거야. 강령이 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요. 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 대표가 자연스럽게 순원이 대표가 되고 임시총통,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난징이었고, 난징에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 세워져. 그게 바로 중화민국이에요. 그 지금의 중국인 거지. 어쨌든 이게 공화정 체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국 최초로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이때 이제 원래 이 상황에서 원래 그 혁명 세력하고, 혁명 세력이 순원이잖아요, 그치? 그 순원 밑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서태후 편도 들렀다가 막 또 청나라 말고 서양 편도 들었다가 여기저기 붙었던 놈이 있거든. 어쨌든 그 위안스카이가 이 혁명을 진압을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청나라 정부가 위안스카이한테 이 혁명을 진압하게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오히려 청나라의 혁명 세력과 타협을 해서 청나라를 멸망시켰거든. 근데 또 거기 들어와서 여기 이 지역에 여기 요 파에 들어와서 위안스카이가 자기가 총통이 돼요. 이제
지금 순원이 임시 대통통인데 지금 이제 얘가 실질적 대총통이 된단 말이야. 그 이후에 오히려 자기가 혁명파를 탄압해. 그래서 막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위안 스카이처럼 살아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기저기 붙는 스타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다가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군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난립을 하면서 이제 좀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게 바로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자, 이제는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한번 배워봅시다. 서양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가 성공한 일본이에요. 배경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 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게 어쨌든 미국이죠. 미국과 일본이 화친 조약을 체결해서, 이건 이제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가 있었는데 이 흐름이에요. 18세기, 19세기. 에도 막부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서양하고는 교류하지 않았고 네덜란드랑만 교역을 했어. 네덜란드랑만 제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약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배를 타고 와서 도쿄 아파다에서 막 이렇게 막 무력 시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페리 제독에 의해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거에 굴복해서 미일 화친 조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을 체결하냐면 최혜국 대우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이 나라를 최초로 문을 열었잖아, 그치?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갈 텐데 우리도 그걸 똑같이 달라라는 거지.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조약을 체결해도 우리가 최초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이 줘. 이런 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거든. 그걸 체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된 이제 요구가 있어. 그 이후에도 이제 4년이 지나도 계속 뭘 더 달라, 통상 더 해달라, 막 이런 게 있어서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여러 가지를 좀 뺏겨요. 뭐 대표적으로 치외법권, 협정관세. 그러니까 치외법권은 법의 권리가 나라의 밖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주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의 법으로 처벌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정관세는 관세를 정하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관세는 무역을 할 때 무역의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 나라에서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너희 물건한테 이만큼 세금을 거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협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그 관세 자주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 자주권이 없고 법적으로 사법적 자주권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막부가 여러 다른 나라랑도 체결을 해. 러시아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여러 나라들하고도 이러한 불평등한 여러 가지 내용을 체결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최혜국 대우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뭐 영사를 주재하자. 영사라는 게 왜 아까 말한 공사관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일본 땅에 주재하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또 각종 뭐 항구도 열고 이러거든. 항구도 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 열강이 어쨌든 굴복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 그 백성들이 막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막부 없애자. 막부 필요 없다. 그리고 다시 그 왕을 세우자. 존왕 양위 운동.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얘들아.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좀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자 보니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존왕 양위 운동이라고 해요. 농민들의 난이라고 보면 돼.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때에 이제 그 왕을 다시 세우자라는 것에 좀 동조했던 지역이 있어. 그게 이제 사스마번,
조슈번이라는 이제 막번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막과 번이 지방 행정 체제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스마번, 뭐 조슈번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반란을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진짜 실질적으로 새로운 막 그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1868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성공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이지 유신이고 이것의 내용은 이제 왕이 다 세워지거든. 천황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대표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개혁 정책과 부국강병책이 있어.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여러 가지 국가를 실질적으로 많이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봉건제를 철폐하고 봉건적인 여러 가지 제도 있잖아. 신분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신분제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폐번치헌 폐번치현이라는 게 쌤이 아까 뭐 사슈번 막번 할 때 번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지. 이것은 막부 통치 아래에서 있었던 옛날 스타일의 행정구역이거든. 그걸 없애고 현을 세웠다라는 거야. 그러면 현을 세웠다는 거는 이제 드디어 국가의 행정적인 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번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 번을 건들지 못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다이묘, 쇼군, 그러니까 다이묘가 그 지역의 대표거든. 다이묘가 쇼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힘센 사람, 전국 1등이 다이묘를 건들지 못했단 말이야. 그게 번인데 이제 현이라는 거는 왕이 이거를 직접 세우는 거라 어쨌든 국가가 행정적으로 여기에 요소에 힘을 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라 왕권이 세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앙 집권 체제라는 거지. 그리고 유학생이라든지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대표적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어. 이와쿠라 사절단.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보냈던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일찍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일본의 근대화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대표적인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애가 여기에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이야.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국강병책으로는 부국강병은 나라를 이제 힘세게 하자 이런 거지.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통신시설을 이제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병제를 실시해요.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군대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어쨌든 나라를 이제 좀 부국하게 하겠다 이런 거지. 강병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다 한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한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착수시킨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을 만들자 그리고 의회를 도입하자라는 운동도 일어나. 그게 바로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그게 바로 여기 중간에 써야 돼요. 자유민권운동이고 이게 뭐라고? 법을 만들자. 헌법 만들고 의회 세우자. 뭐 이런 거 주장했던 게 자유민권운동인데 이것을 메이지 정부는 일단 탄압해. 탄압을 하고 일부만 받아들여서 일부만 수용을 해서 그 아래쪽에 이제 나와요. 일부만 받아들여서 일본 제국헌법 이라는 걸 제정하고 반포해요. 이게 이제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메이지 정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입헌군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포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천황의 권한이 절대적인 그러한 내용의 법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천황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입법권, 입법권,
그다음에 군 통수권 뭐 그런 것들 다 가져가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냥 근대적이다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94년이 되었어요. 이제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천황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근대적인 개혁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 전에 에도 막부라든지 막부에서 일을 했던 무사층이 있어. 그 사무라이층 있지. 머리가 빡빡 깎고. 걔네가 소외되는 거예요. 뭘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그 무사층이 불만을 갖자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론이 등장해. 그게 바로 정한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관심을 갖는 거야. 한반도를 정벌하자 라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외부를 이제 먹으러 다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대외 침략을 하면서 처음에는 류큐라는 섬이 있어. 이게 지금의 오키나와인데요. 여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어서 오키나와 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들어간 게 몇 년 얼마 되지 않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잖아. 그러면서 조선으로 이제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뭘 쓸 거냐면, 이제 1894, 95년에 청일전쟁이 터지는데, 우리 아까 청나라 할 때 배웠죠. 이거 누가 이겼냐면 청나라가 아닌 일본이 이기잖아. 그치? 일본이 이김으로써 이제 시모노세키로 청나라를 데리고 와서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어.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막 배상금도 받고, 그다음에 그 랴오둥이라고 하고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그 반도를 이제 가져와. 그리고 타이완, 대만 있지, 대만.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대만은 별 관심 없었고 서양 애들이 랴오둥 반도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청나라에서 좀 반도니까 좀 괜찮잖아, 그 땅이. 그치? 그래서 청나라에서 저 랴오둥 반도에 관심이 있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3국이 막 간섭을 해서 일본에게 막 이거 다시 돌려줘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이 땅은 청나라한테 돌려줘. 이건 다시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흐름에서 그걸 주도했던 애가 러시아였고, 우리나라도 저거를 지켜본 상황에서 러시아 짱이야 이런 이제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했던 게 삼국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후에 이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지 어쨌든 일본이.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일으켜요. 청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도 일으켜서, 그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도 또 일본이 승리해. 일본이 승리하고,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 이런 것까지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이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있네요, 얘들아.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오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일본은 동맹국이었어. 서로 이제 한편이었고, 그 일본이 계속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땅에 관심을 갖자 러시아가 용안포에, 우리 조선 한반도에요,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러시아에게 조선은 우리 거야 라고 이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랴오둥 반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일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남만주 지역에 철도도 세우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땅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체결해서 가져가게 됩니다.